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2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4시 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 시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연준 의장의 케빈 오씨가 뜬금없이 지명이 됐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금, 은, 원자재가 폭락을 하고, 케빈 오씨가 돈 풀기의 진심이라기보단 그냥 금리만 조금씩 내려주면서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다 내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또 오르니까 원달러 확률도 오르고 코스피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죠. 케빈 오씨가 지명이 됐다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하방을 잘 받쳐주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갈 트리거가 없는 게 문제고, 유동성 쪽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2월달은 레버리지 상품을 웬만하면 사지 말아야 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하고 현금 좀 많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간 통계를 봤을 때 이제 2월 3월달은 빅스가 위로 크게 튀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고, 신기하고 무섭게도 계절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2월 3월달엔 빅스가 오르면 당연히 주식이 못 가겠죠.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먼저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순수하게 S&P 계절성으로 보더라도 2월 3월에 뭐 그렇게 성과가 좋진 않았고 3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성과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도 20년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 외적인 것부터 먼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차트에 모든 게 뭐 담겨 있다고는 보지만은 결국 차트를 상방으로 위로 올려주고 주가를 위로 올려주는 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연초부터 베센트와 트럼프가 TJ 잔고를 좀 풀어내면서 부족한 영래포를 이걸로 좀 메꿔주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지 않을까, 코인 시장도 미국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TJ 잔고를 푸는 듯 하다가 다시 쟁여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9,700억 달러 정도 쟁여놓은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셧다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다시 방출이 안 됩니다.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는. 셧다운이 끝나서 이 유동성이 방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떨어지기가 더 쉬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급준비금이라고 보거든요. 지급준비금이 적으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나 코인이 좀 가기 어렵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TJ 잔고도 풀리고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J 잔고도 안 풀리고요. 그래서 유동성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게 자사주 매입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려줄 만한 트리거도 없지만 위로 올려줄 만한 유동성,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리딩하는 코스피, 우리의 대장님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금도 비슷하게 차트가 흘러갔기 때문에 금도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쪽이 꺾이기 때문에 미장도 조금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5,000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5,000포인트를 지지하면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리고 나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거고, 5천이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높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일봉상 이브닝 스타가 생겨버렸고 전형적인 하락을 얘기하는 패턴이죠. 5일선, 11선 다 깨는 캔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4,800포인트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될 것 같다 보는 거고, 뭐 원웨이로 내려온다기보다는 여기서 ABC 이런 식으로 좀 그리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4,700에서 1,800포인트까지 3개의 마디를 그리면서 좀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지지되면서 시간봉에서 모닝스타 같은 상승을 만드는 캔들이 나오거나, 그래서 시간봉상 3개 내려오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코스피가 다시 반등이 나와야 뭐 전체적인 시장이 가는 거기 때문에 4,700, 여기서 상승이 좀 나올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최소 21선까지는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지금 구간은 아래로 쏟아서 내리자니 트럼프랑 베센트가 자꾸 입을 털어서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상방으로 올리자니 테크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화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동성을 막 미친 듯이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셧다운이 돼서 또 유동성을 풀어낼 수도 없고 다른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답답한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 국장보다 더 재미없는 미장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꽤 긴 시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날뛰는 종목 몇 개만 날뛰는 그런 재미없는 장세가 되고 있는데, 제가 차트 외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건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가도 상관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양방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차트 외적인 것들은 하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유동성도 부족하다, 그래서 코인이
하단이나 중소형주들이 지난주에 많이 먼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2월 3월 계절성 안 좋다. 빅스는 옵션도 그렇고 계절성도 그렇고 빅스는 올라갈 준비 다 끝내놓고 트리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트리거만 생기면 빅스 위로 올라가고 떨어질 준비는 끝났다.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 살 준비를 하는 거고, 여기선 그냥 조심을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반세 빔 나왔던 이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좀 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이 수렴 뚫고 가지아를 모두가 외쳤지만 공포 탐욕 지수도 굉장히 탐욕에 가까웠고 모두가 상방을 보는 그런 자리였고,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테슬라, 비트코인, 가지아를 모두가 외쳤던 그런 구간이었지만 응 아니야 거리면서 주봉으로 풀트랩 페이크 만들고 아래로 쏟아졌던 그런 구간과 저는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가지아를 외쳤지만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풀트랩이 된 느낌이고요. 여기서처럼 이 하단의 추세선이 아래로 내려가서 일봉이라도 하나가 안착되게 된다면 저는 여기처럼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요정도 QQQ 590에서 한 600 정도 내려가는 요정도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숏을 굳이 잡지 않더라도 보수적으로 하면서 위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떨어지면 요 라인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QQQ 630 이상에서 일봉 마감 해주면 그래도 올라가면 먹을 게 많거든요.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QQQ 기준으로는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한 25,000포인트 여기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올라갈 거였으면 1, 2, 3, 4, 5에 ABC 주고 이 추세를 그냥 리테스트하고 한 번에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흘러내렸다라는 것은 좀 싸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추세선 그리고 25,000포인트 아래서 4시간 봉이 잠기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로 좀 쏟아지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위에 안착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나스닥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는 뭐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또 다른 기준점을 우리가 옵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건 S&P 옵션 구성이 되겠고요. 다른 지수나 개별 종목은 멤버십에서 매일매일 옵션 구성을 알려드리고 있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S&P를 좀 대표적으로 볼 건데요. 일단 6,800이랑 7,000이랑 박스권 상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7,000을 넘기게 되면 7,100에서 7,200까지 숏스퀴즈가 난다고 하죠. 위로 순간 빨리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7,000 위로 가면 거기서 종가 마감하면 여러분들은 롱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 6,800 아래서 종가 마감을 한다, 그 아래서 뭐 4시간 봉이 마감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6,800, 7,000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최우선 과제는 6,850을 넘겨서 마감을 해야 상승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6,952에서 마감 정도는 해줘야 상승을 또 꿈꿔볼 수가 있겠다. 옵션 구성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현재 구간을 바라보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이었으면 ABC로 그냥 쏟아졌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세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얘가 리딩 다이아고날이었으면 1, 2, 3으로 그냥 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죠. 아래도 옵션으로 막혀있고 위에도 옵션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할 뿐입니다. 아래로 미친듯이 내려갈, 위로 미친듯이 올라갈 트리거가 둘 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박스권이 평행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안에서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로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6,850 거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안 봐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주식들도 쭉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현영님 S&P가 여기서 옵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보나마나 6,950에서 7,000 정도에 닿으면 또 저항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전체적인 자산이 또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6,850 여기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으로 프로 1, 2주를 봤을 때는 6,800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옵션 쪽으로도 여기 뚫리면 날아가겠지만, 옵션 몰라도 이 추세선 여기 6,800 뚫리면 날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저는 6,800이 온다 그러면 그냥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라인이고요. 깨진다 그러면 현금 확보하시고 뭐 해칭하실 분, 숏치실 분은 각자 성향에 맞게 하면서 이 아래까지 그냥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매수 받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6,800 뭐 6,850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6,950이 중요해지는 거고, 이 위에 종가 마감하면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000을 뚫기는 또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7,000 뚫어 올리면 숏스퀴징 나면서 7,200 방으로 올라갈 것이다. 크게 보면 이런 박스권이고요. 작게 보면 이런 박스권인데 위쪽 박스로 가냐 아래쪽 박스로 뭐 돌파를 하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 외쪽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저는 높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고 어디 박스가 뚫리느냐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해보자,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테슬라를 자주 봤었는데 그동안 테슬라를 자주 못 본 이유는 10월달부터 이 박스권 안에서 뭐 움직임도 없고 재미도 없었기 때문에 말할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평행 추세에서 5개 파동이 나왔고 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상황이고, 일봉상
구름대 아래로 내려와 있고 단기 이평도도 역배열이 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테슬라를 사야 하나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저는 테슬라는 여기서 아예 ABC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지금 구간은 좀 어정쩡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380불 그 다음에 370불 여기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80불은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던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 370불은 요 아래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S&P 뭐 6,800이 무너지고 테슬라도 같이 이렇게 ABC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좋은 매수 타점 TSLL로 잡아보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 이후에는 1, 2, 3으로 올라가는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수렴 뒤에는 복합 조정이라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이 수렴 이후에 비파였다면 ABC로 1대1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 아이온큐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매물대를 만들고 밑으로 내리는 과정, 코인도 매물대를 만들고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안심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라면 위로 돌파할 때 이런 매물대 돌파할 때마다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는 아까 얘기한 가격 여기서 사면 되겠고 위에서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150불 옵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선 뛰어넘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450불 넘을 때 한번 사고 이 매물대 넘을 때 한번 사고 그리고 전고점 넘을 때 한번 사도 충분히 700불 800불 가기 때문에 올려가면서 사거나 내려오면 여기서 레버리지로 뭐 사거나 그 정도로서 테슬라는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어정쩡합니다. 지수도 지금 어정쩡한 곳에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듯이 테슬라도 비슷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박스 하단을 뚫었을 때 아래서 사던지 박스 상단을 뚫을 때 그냥 따라가던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어제 폭락하길래 글을 좀 써드렸었고 한두 달 전에 비트코인 관점 같은 경우는 335 ABC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파동이 73에서 75K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고 마지막 수렴이 4파가 아니라 그냥 얘가 복합 조정의 마지막 삼각 수렴이다 라고 한다면 100K 이상의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를 봤었습니다. 코스피나 미국 주식이나 전부 상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 이 수렴이 복합 조정의 마무리 이후에 상승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100K는 못 가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차트나 옵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두 가지 관점 봤던 게 여기서 33에 1, 2, 3, 4, 5라면 ABC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반등일지 아니면 찐상승일지 모르겠지만 73에서 한 75K 찍고 올라가는 그 정도를 처음에 봤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복합 조정이 나오고 수렴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게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거를 메인 관점으로 봤었는데 수렴이 아래로 터짐으로써 복합 조정의 마지막 수렴이 아니라 1, 2, 3, 4, 5에서 4파 수렴이 아니었을까라고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이 이런 임펄스로서 마무리가 되려면 73.7K 이 정도 있잖아요. 여기가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관대하게 보면 71K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 두 개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71K, 73, 4K 정도는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 이렇게 평행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이 평행 추세 하단 닿는 부분이 여기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71에서 73, 4K 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5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이거든요.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80K 못 넘고 파동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고요.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으로서 71, 뭐 74 사이에서 마무리된다.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뭐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의 파동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을 이렇게 뚫어 올려야 완벽한 조정의 마무리다 라고 그렇게 볼 겁니다. 저는 이 매물대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두터운 매물대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71에서 74K가 막 이렇게 뚫리는 하락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여기는 일단 모아가는 라인이 될 거고 이제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사서 80K 정도에 팔고 뭐 72K 이런 데서 쌍바닥 만드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 추세 넘어갈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아래 구간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서 조심해야 될 게 저는 고점을 여기로 봐서 3355로 봤지만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어서 이 내려가는 게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3이고요. 이렇게 3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5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35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2K 찍고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80K 못 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제 50K 때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은 모르겠지만 뭐 80K나 이 추세를 못 들어올린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올해 중반까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봉에서 이런 추세선을 만들어주면 58, 뭐 60K 이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하락이 더 길어진다, 80K 못 뚫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이런 파동이 하반기에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 매물대가 한 번에 하방으로 이탈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71K가 좀 지켜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80K 넘어가고 여기 이제 추세선 넘어갈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반등파가 좀 세게 나오면서 이런 데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 뒤에 뭐 찐상승이 나가는 요 정도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IBIT 비트코인 ETF 옵션을 볼 텐데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차트 외쪽으로 지금 43, 44를 장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으로는 40쪽에 풋옵션이 좀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 지지 라인이고 70에서 71K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래쪽은 풋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크지 않다. 다만 내려가게 되면 40 그러니까 70K 언저리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5에 풋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79K, 80K 정도가 되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 여기로 빨리 올라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해서 79에서 80K 정도 IBIT 45까지 빨리 올라가는지 보시고요. 4시간 봉 내지 뭐 종가가 45 위에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IBIT 기준으로 50까지 갈 확률은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88K 언저리가 되는데 여기가 또 거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더라도 뭐 88K를 한 번에 넘어가긴 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 45, 50 요거 좀 척도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70, 80, 88K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옵션도 같이 참고하셔서 비트코인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동이랑 같이 보면 1, 2, 3, 4 5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71K 그러니까 IBIT 40이죠. 이 아래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뚫고 내려갈 확률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BIT 40 정도 오면은 코인 뭐 레버리지로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냥 쭉 올라가서 IBIT 45이자 여기 79에서 80K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럼 이 추세 상단까지는 일단 도전은 하겠죠. 88K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옵션 저항이랑 추세 저항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을 그린다 혹은 뭐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를 뭐 그린다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 그 이후에 제가 얘기한 지그재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나중엔 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타로 한번 먹고 땅바닥 그리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고 내려오면 또 관망하는 그 정도의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S&P나 뭐 비트코인이나 옵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박스권에 gat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달 다음 달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